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여드레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광주시와 5.18 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 회장의 사과가 책임 회피로 비춰졌다는 건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에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어제처럼 본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사과문 발표의 형식을 보면은 일단은 정용진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담당 직원이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제 정용진 회장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3차례 정도에 걸쳐서 그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넘어서서 정용진 회장이 보여줬었던 언행,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담당 임원이 사내에서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담당 직원들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사기관의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담당 직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것들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스타벅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좀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사 상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보면 처음에는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 같다,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오후에 경솔했다면서 번복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게 당내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걸로 봐야 될까요?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불매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국민 전체적으로 이런 언행이 되게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제 5.18 탱크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자체로 5.18 민주화운동을 좀 비하하고 또 지역 비하로도 이어지는 그런 또 놀이 문화 같은 것들이 있었죠. 약간 극우적 놀이 문화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는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은 불매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차원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강준현 수석 부대변인이 국회 간담회에서 이 사과가 진정성 있다라고 사견을 표현했다가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사과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봤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뭐 이게 소통 부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강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 자체 조사에서는 한계가 좀 드러난 상황입니다. 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뭐 개인정보를 핑계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이제 경찰 조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경찰 수사에서 의혹을 좀 명쾌하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서는 사실관계가 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담당 임원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사내 메신저의 경우에도 그 보존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담당 직원들은 휴대폰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내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은 강제 수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미 제출을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 같은 것을 받아서 이 직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스타벅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대국민 할인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스타벅스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문제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미국의 좀 더 세련된 어떤 문화 그리고 어딜 가나 좀 적절한 품질을 제공한다 이거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스타벅스 브랜드 굿즈 같은 게 많이 팔렸던 것도 그런 원인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정용진 회장이 자꾸 드러나고 또 스타벅스라는 것에 이렇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결부가 되면 어떤 세련된 미국 브랜드라는 이미지보다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비슷한 품질의 카페도 많은데 굳이 거길 가야겠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브랜드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기업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이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김세희 대표가 받고 있었던 혐의점은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수현 씨가 그 김세론 씨가 사망하는 가운데 있어서 관여가 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인 시절에 교제를 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김수현 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 이것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증거인멸 그리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 중에 카카오톡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카카오톡이 위에 알 수 없음이라고 보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김수현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네. 없었던 사진을 넣는 이런 조작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인멸의 염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김세희 대표 입장에서는 조작되었다라는 부분이 국가수사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앞서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그 SNS 대화 내용과 이 통화 녹취였습니다. 경찰은 이게 조작이 됐다고 봤지만 이 김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수사에서 다시 밝혀져야 되겠죠? 이 수사를 통해서 과연 조작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조작을 한 게 어떤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죄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것은 이 명예훼손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증거를 조작하고 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변조를 했다. 특히 그 이유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고 김수현 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이 이제 나온 것이신데요. 네. 그래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과연 어떻게 변조됐고 위조되었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서 알고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등등이 규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세희 씨는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 경찰과 서울중앙지검 담당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 등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 왜곡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1심 판결이 좀 나온 다음에 법 왜곡죄로서 고발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서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은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세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로 조작됐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부분에 있어서의 조작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것만으로도 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거든요. 결국에는 1심 판단이 나오고 거기에 있어서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